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오늘 고사성어는 교수님들이 올해 사자성어에서 뽑아놓은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죠. 도량바로. 자, 도량이라는 단어와 바로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사자성어를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도량은 살쾡이가 껑충거리면서 날뛰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또 장자의 소유 표현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는데, 또 바로는 한자 그대로 불면 물고기가 통발 속으로 이렇게 뛰어넘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한나라 때 한때 그 권력을 장악했던 그 바로 장군이라 일컫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글씨 캠프에서는 글씨 쓰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 또 선정됐다고 하니까 한번 그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자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띨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쓰는 거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이 발족이죠, 발족. 자,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발족자 같은 것부터 볼게요. 보통 1대2로 쓰는 게 원칙이죠. 변으로 되는 게 1, 방으로 되는 부분을 2, 칸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3등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쪽 한 등분, 이쪽 그 3분의 1 부분에다가 발족이 들어가는데, 발족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삐진 파이모로 되지만은 변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입구를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약간 그 여기는 딱 맞물려서 했지만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자형에 있어서. 그럼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글씨가 보기가 좋다. 자, 이렇게 해주고, 요 간격을 여기서 너무 바짝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변 부분은 이 끝이 나란히 이렇게 해서 안 나가게 맞춰주는 게 그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삐침부터 했지만은, 이럴 땐 좀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 점부터 찍고 가셔도 돼요. 순서대로 가셔도 되는데, 가끔 이제 그 필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여기서 살짝만 떨어뜨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건 좀 작게 쓰세요. 중간에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렇게. 그래야지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바짝 붙여서 이건 1대1로 이렇게 수평을 걷을 때 그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을 딱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 점을 크게 해서 이 정도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칸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칸을 쓰고 여기서부터 한 칸만 쓴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서까지 같이. 행서는 조금 이제 생략이 되죠. 이 발족 부분이 더 생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생략이 되냐 하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와서 살짝 와서 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보통 됩니다. 그리고 비침이 와서 여기서 점 두 개가 하나로 획을 처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힘 줬다 힘 빼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은 이제 행섭, 이제 순서는 잘 맞는 글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보량. 자, 요거는 이제 아래 위로 나눠 쓰시면 돼요. 이런 글자는 좌우로 나눠 쓰는 글씨가 있고 아래 위로 나눠 쓰는 글씨가 있어요.
삼수변을 이렇게 위쪽 부분에다가 중간, 칸의 중간 위쪽에다 쓰시고, 자, 이게 이제 그 양자는 제가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전, 우리가 활자체, 우리가 지금 쓰는 활자체 모양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여지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좀 길게 이렇게 안일자 바짝 붙여서 쓰시고, 중간에서 이게 나무, 이것은 피칭파인 보통 안 하고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랬을 때 주의할 점은 이쪽 각이나 이쪽 각을 대칭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글씨를 쓰실 때 활자체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필로 쓰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형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썼던 뭐 비문이나 문서에 남아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서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중심 항상 잡아놓고, 자, 이거 아까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 더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간에서 이것도 3분의 1만 차지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수변 찍죠. 그랬을 때 중간에서 이게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쓰시는 게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비문에 보면은 이런 형태의 자형이 많이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육필로 썼을 때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나눠서 요 길이만큼만 내려오면 되겠죠. 자, 중심 설정해 놓으니까 좋죠. 가운데 맞추시기가. 좀 칸이 좀 길어지면은 점을 크게 찍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뭐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 1, 2, 3위 뭐 이런 게 후한무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같이 좀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편안하게 찍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오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왜 또 이걸 하냐면 행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연결되죠. 올라가서 점 찍고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하기 전에 여기는 띨도, 들보량 이렇게 한자 아시면 되고요. 이번 글자는 밟을 발자예요. 네, 발로 밟는다. 자, 똑같이 이쪽에 그 발족이 나오죠. 살짝 이렇게 긴 듯하게 해서 쓰시고, 되도록이면 위에는 우리가 그 활자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해주고, 자, 위에 삐침을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안 닿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삐침과 파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자, 요 모양도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적으로 육필로 썼을 때 모양, 발울 발자, 중심을 이렇게 해놓고, 자, 항상 중심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요 안에 부분까지는 그 좀 대등하게 쓰시는 게 좋고, 이 파임 나가는 것만 길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 두 칸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3분의 1로 다시 나눠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나오죠. 이렇게 뭐 자루 잰 듯이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쪽 부분에서 살짝 길게 이렇게 쓰시고, 이쪽 부분 좀 쑥 나가게 쓰는 게 좋아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똑같이 여기 이 부분을 나란히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 활달하게 쓰고 싶으면 이쪽을 좀 쭉 빼시면 돼요. 쭉 빼시면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해서 시원해지죠. 그랬을 때 이런 글자인 경우에는
이 삐침에 시작하는 여기가 중심이 맞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여진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일로 파임이 나가요, 자형에서. 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지만 보통 이런 상태에서 쓰게 되면 중심에서 이 맞물리는 부분,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중심과 나란히 맞더라. 예, 점까지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훨씬 더 쓰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괜찮고 멋도 있고,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활자로 쓴 걸 가지고 그대로 쓰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글씨 쓰는데, 그러니까 쓰는 것을 위주로 할 때는 좀 더 멋있고,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지 않는 글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행서로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제가 주목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쓴 그런 서체들이 많더라. 복잡하니까 좀 간략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도 말도 축약형 쓰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와서 넘어가죠. 똑같이 할게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넘으면서 이렇게 파임 대용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점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게, 지금 띄었지만은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시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자는 이게 따르다, 뭐 술 따르다가 아니라 뒤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게 호자죠. 이게 문호, 지게호 이러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좀 안에 공간을 넓게 잡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고흐룹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야지 중심 맞추기가 좋다. 이거 좀 더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좀 더. 네. 오히려 이런 글자는 쓰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죠. 자, 중심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는 이쪽 각이나 이쪽 각을 맞추시면 돼요. 이 각도, 여기는 물론 빛이 맡긴 게 없지만 이 각도 같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점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짧게 옆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넓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좁게 되면은 여기서 이 삐친 부분이 이 각도가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넓게 잡으면 굉장히 공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가운데만 맞춰 쓰시면 돼요. 물론 살짝 옆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시면 좋다. 그래서 이 각도대로 여기까지 오면 되죠. 그래야지 이 모양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도만 맞추시면 중심 딱 맞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되도록이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가로 간격을 너무 넓게 잡으면은 글씨가 좀 방만해 보인다. 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행서로 쓰는 거 해볼게요. 자, 행서로 쓸 때는 좀 생략이 된다. 그렇죠? 획이 이어지면서 점 하나 정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빼서 쓴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돼요. 이렇게.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점을 하나,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점을 하나 뺄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이걸 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정된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좋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또박또박 쓸 수 있는 자형을 가지고 도량 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뜻은 이제 뭐 지상 뭐 신문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물론 이게 교수님들이 1년에 그러니까 사회, 나라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대변한다, 이렇게 말해도 맞겠죠. 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자, 도량과 바로가 합쳐서 도량 바로 네 가지,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는 거 위주,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쓰나 하는데 소재를 올해 사자성어로 선택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